굿모닝 여러분.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어제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어제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어제부터 날씨가 좀 좋아져서 기분은 좀 좋아요. 오늘도 좋은 날씨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새벽을 또 독서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3부 11장 The movies do it, advertisers do it, why don't you do it? 영화도 하고 광고에서도 나오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방법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이 단원을 읽었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루틴이라는 잡지사에 대해서 어떤 악성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잡지사가 더 이상 독자들한테 흥미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광고만 너무 많고 실제 읽을 거리는 거의 없다라는 루머였는데요. 이런 루머가 하도 만연하게 돌아다녀서 이 잡지사에서는 뭔가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취했냐 하면 그 하루를 딱 선택을 해서 그날 게재되는 모든 글들을 다 모았대요. 모아보니까 한 307장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책 제목은 One Day, 하루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몇 달러로 판 것도 아니고 단돈 몇 센트만 받고 팔았다고 해요. 즉, 이 잡지사에 매일매일 평균 게재되는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단적으로 보여준 한 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만 명시해서는 안 되고 영화나 광고처럼 아주 흥미가 있어야 되고 생생해야 되고 드라마틱해야 되고 또 쇼맨십이 있어야지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디스플레이 진열 전문가들은 이런 드라마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쥐약 파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쥐약 회사에서 그 매장 그 윈도우에 2마리의 살아있는 쥐를 전시를 했대요. 그리고 이 쥐들이 막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딜러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관심을 갖더니 평균 매출보다 5배 이상이나 더 많은 매출을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드라마틱한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말만 아주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지루해하고 피곤해하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현금 수납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식료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는 현금 수납기들이 다 너무 오래된 구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한테 아니 고객님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1페니씩 다 잃고 있는 거네요. 현금 수납기가 다 하도 오래된 거라서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 말과 동시에 페니를 손 한 움큼에 들고 있다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대요. 그러면서 땡그랑땡그랑하고 이제 바닥에 치면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주인이 더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그 오래된 현금 수납기를 다 새 걸로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어떤 그 National Cash Register Company에서 영업사원들을 위해서 그 컨벤션을 연 거예요. 이 컨벤션 방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드라마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지 영업사원들한테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가장 잘 최선의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영업사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모든 그런 강의 내용들이 다 스케치라든지 아니면은 연극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너무 즐거웠대요. 다행이다. 우리 뭐 하루 종일 안 들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캐서린 우프라는 한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상사랑 만나서 미팅을 해야 할 건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다가 좀 큰 문제가 생겨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너무 이번 주에 바빠서 비서랑 상의를 해서 미팅을 잡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비서한테 가서 말을 했더니 비서가 보스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리가 나면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갔었는데 금요일이 돼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Mercy, 저는 오전 또는 오후 몇 시에 당신과 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시간에 몇 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랑 몇 분인지는 빈칸으로, 공란으로 놔두고 이제 상사가 직접 적어서 자기한테 자기 바스켓에 보내달라고 편지를 쓴 내용을 그 상사의 바스켓에 넣어놨대요. 그게 오전 11시였는데 오후 2시쯤 확인해 보니까 자기 바스켓에 이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써놓은 그 편지가 돌아왔는데 오늘 내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이따 보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10분이 아닌 1시간이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제임스 B. 베이튼이라고 마켓 리포트를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켓 리포트는 이제 경쟁사에 대한 연구 조사인데 그거를 고객한테 가져가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콜드 크림 회사에 대한 아주 철저한 그런 연구를 회사에서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에서 첫 번째로 이 직원이 한 거는 이 고객과의 미팅에 갔어요. 그런데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는커녕 그 방법론에서부터 이 고객이 이건 뭐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제기를 해서 그것 갖고만 논쟁을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직원의 말이 맞다라고 결론이 났기는 났지만 그래도 아무 결과도 도출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논쟁만 하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고객과의 미팅에 갔을 때는 그 고객의 책상에 32개의 경쟁사 콜드 크림 병을 쫙 전시해 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병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요약이 돼 있었대요. 이거는 뭐가 이렇고 이건 저거 이렇고 딱 붙여놨더니 그 고객이 다른 뭐 이의는 걸지 않고 그 병을 보고 그 병에 적혀 있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제 흥미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상품을 다 보고 질문을 하고 둘이 논의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1시간도 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첫 번째 미팅과 두 번째 미팅에 얘기를 하는데 이 쇼맨십, 드라마타이제이션 방식을 사용하고 나니까 훨씬 더 순조롭게 그리고 원만하게 미팅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예가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항상 느끼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뭔가 개념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직접 뭐 실험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책을 읽을 때도 제가 막 이렇게 생생하게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집중을 한다는 걸로 제가 느끼거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보지 못한 거, 좀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설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데모를 한다든지 실물의 그런 예를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비법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